인천 북구에 있는 맨발 동무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불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맨발 동무 도서관은 한 13년 정도 마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 아카이브의 어떤 영역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좀 방점을 찍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고, 저거는 그 촌스러운 마을 아카이브라고 한 거는 아까 김대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마을 아카이브는 뭐 누군가가 전문 아키비스트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을 아카이브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저희 지역성이 담겨 있는, 그래서 촌스러운 아카이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을의 이야기들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구술 생애사에 집중하는 기록 작업들이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2012년까지 해서 다양한 연령대 계층들과 같이 이야기를 모으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와중에 저희 북구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영도에 가서 그 남한시장의 상인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조금 저희 기록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있다가 저희 마을의 재개발 이야기들이 이제 좀 들려오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근데 그것이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가까이 그 이야기들이 다가오고 있던 시점에 2013년에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그 마을 아카이브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었잖아요. 그때 우연하게 서울에 가서 그 천개의 마을 천개의 기억이라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고, 돌아와서 우리 마을의 이 재개발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동체에서 공론화시키고 담론화시킬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도 마을을 좀 기록해보자 하고 겁없이 좀 시작을 했던 것이 2013년. 그래서 이때는 마을의 역사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4년, 15년에는 13년의 경험을 좀 가지고요. 주민들이 좀 쉽게 이 기록이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마을 그 기록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그 결과로 나온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7년은 신표입니다. 일시정시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2009년부터 15년까지 꽤 오랜 시간 도서관을 거점으로 주민들과 같이 기록 작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록 작업이라는 것이 만만찮은 예산과 만만찮은 시간, 인력,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여돼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땐. 그래서 그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잠시 우리의 기록이 무언지,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까지 2년간 계속, 물론 공부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다가요. 그러다 보니 2018년이 되었는데, 아까 그 마을 재개발 이야기들이 뭐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2018년에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마을 이제 산책을 나갔었는데 마을 재개발이 이렇게 눈앞에 딱 보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마을 재개발이 이제 속도를 붙이고 있었던 시점이 2018년이었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주민들과 같이 마을의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작업들을 18, 19년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이렇게 좀 발견이 되었었고요. 그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한 13년에 이르는 맨발 동무 도서관의 기록은 여러 가지 뭐 도구도 바뀌기도 하고 대상도 바뀌기도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바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틀에서 고민은 되었었어요.
즉 기록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이 기록의 도구들, 매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저희 도서관 이제 기록하는 스태프들과의 합의들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 밖에서 기록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공부하는 작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정답을 찾은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저희 나름대로 이제 찾았던 이제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 마을이었고, 왜 기록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저희 이제 아카이브의 목적은 좀 분명하거든요. 건강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이 기록이라는 것이 한 축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민들의 자긍심과 소속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 과정에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하나 이제 전문가가 있어서 진행이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누구나 함께 기록하는 좀 상호작용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프로젝트로 뭐 접근한다기보단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저희의 그 기록의 자료들이 공유되고 활용되는 지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도 뭐 이 고민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평상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 주민 누구나 이야기 손님이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을에 있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 10대 청소년까지 본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자리들을 좀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 도서관의 어떤 기록? 아카이브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상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있고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2009년부터 저희가 그 구술생에서에 집중하게 되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저희 도서관이 있는 옆에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부산 최대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기엔 5개의 복지관이 밀집해 있는데 그곳에 계신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썼던 도구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했고 2010년도에도 저희 도서관이 있는 딱 마을이 대천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계신 윤씨, 정씨 집안의 며느리들만 가는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집성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경로당에 계신 대를 이어서 살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서 사람 사는 게 별게 있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로서 딸로서 이 문중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기록하는 작업들을 재미나게 하고 사실 이 작업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을에 이제 공동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이주한 이주민이었거든요. 한 18년 전에 이주해 왔는데 그러면서 도서관을 같이 만들고 도서관을 거점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마을에서는 좀 원주민으로부터는 늘 이제 밖에서 온 외지인으로 비춰지고 그런 약간의 문턱이 있었었죠. 근데 요 기록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마을 안으로 확 품어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이 할머니들의 이제 문중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되고 대부분의 그분들이 마을에 계신 토박이들이셨어요. 원주민들. 그렇게 연결되면서 어쩌면 서로가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계들이 점점점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10여 년이 지나서는 지금은 예,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친구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010년도에 이 기록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한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작동을 하는 것이 기록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강화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다양한 연령대와 같이 했었었고요. 2014년, 15년도에는 부산문화재단의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저희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정말 기록이라는 것을 만날까? 그 기록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 속에서 성장을 좀 가져가게 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저희 마을에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네트워킹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많이 살고 계신데 이분들을 네트워킹해서 개개인의 기록 작업들을 좀 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었는데 꽤 재미있긴 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는 그 흙을 굽는 도랑이라는 공간인데 여기 선생님이 이 작업을 뭐 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뭔가 작품이 나오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가지고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이 예, 저희가 아까 그 서울에서 보고 왔던 청계마을 청계 기억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던 마을 사진 아카이브였는데요. 저희 마을 자체가 이제 원도시와 신도시가 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 간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들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8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었고 저희가 이때 당시 아카이브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구술생애사로 접근은 했지만 좀 이런 큰 프로젝트로 아카이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저희 아카이브 해 나가는 과정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아카이빙하는 작업부터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록을 기록하셨던 분들이셨고 당연히 아카이브 공부 엄청 많이 했었고요. 목요일마다 만나서 했고 좀 협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계사님도 같이 만나고 그리고 아키비스트 선생님도 만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조언을 듣는 전문가의 협업이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전문가의 협업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저희가 방점을 주고 중요하게 챙겨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곳곳이었어요. 아주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97 되신 유니스 어르신이셨는데요. 문중에 대대로 이제 마을에서 사셨던 분이었고, 이 작업 과정에서 놀라운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는 성과도 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50년간 이제 마을의 이야기들을 일기로 남기셨고, 그림으로 같이 하셨던 분이어서, 이 작업들은 지금 이제 학계에서 여러 자료로 지금 활용이 되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진을 모으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모으는 작업이 카메라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꽤 힘들었는데 23년간 동서기를 하셨던 분이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사진을 6박스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본인이 이 기록들을 언젠가는 좀 마을에 좀 펼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마침 이걸 정리해야겠다는 타임에 저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아픈 몸을 이끄시고 그래서 결정적인 사진 자료들을 제공하신 분들도 나타났고 한 명 동석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런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료들이 지금으로서는 마을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어 분들이셨고요. 자료를 내어주신 분들, 그리고 파일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다음에 하고 검증하는 단계들도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검증하는 단계들을 가지게 되었고, 다 협업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라는 사진 아카이브 책이 2013년에 나와서 저희가 재인쇄도 찍고, 다양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마을의 역사 골든벨도 울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을 아이들이 그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을에 있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방과후 친구들이
시간을 찍는 아이들이라는 재개발에 앞서서 본인들이 놀았던 공간의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담는다든지, 대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와서 인터뷰해서 기록한다든지, 혹은 마을에 의미 있는, 본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마을 달력을 펀딩으로 제작하는 이 재밌는 작업들이 마을에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패스할게요. 자료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거르지 않고 다 드렸어요.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판 기념회를 이제 도서관에 하고, 이 친구들이 올해는 마을 소리를 채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다니는 반 가운데 지금 소리 채집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협업이 좀 필요한 지점이 있죠. 그래서 도서관이 이제 요거를 매칭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미디토리라는 영상 기록팀과 매칭을 해서 이렇게 마을의 소리들을 채집하고, 12월에 마을에서 저희가 전시를 또 도서관에서 함께 준비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가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마을 활기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행이었던 건 그 마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수집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들이 마을 곳곳에 이제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연계하는 작업들을 도서관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의 그 저희 아카이브 책은 지역에 있는 학교로, 좀 교과서로 좀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학교 교사들도 연수를 하시고 마을학예 활동가들도 공부를 하시고, 그 책에 등장하는 분들을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야기 손님으로 모셔서 아이들이 지금 마을학예 현장,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의 윤일 어르신이 직접 이야기하셨던 거를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작업들이 교과 과정 연계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재개발이 2018년에 이루어졌고, 저희가 이제 재개발 과정이고, 그래서 마을 재개발을 좀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018, 19년 주민센터와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마을 아카이브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진전도 열고 하는데, 이 지점에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아카이브를 왜 하려고 하느냐를 또 이제 목적을 찾았던 거죠. 그 목적은 살아가는 마을의 안녕을 구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개발로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재개발로 다시 마을에 오시는 새로운 주민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민들에게도 안녕, 떠나는 주민들에게도 안녕. 그래서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는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다라는 목적이 좀 분명했던 전시회였고, 그래서 이거는 정신문중의 제실이었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뜰을 가지고 있는 제실. 마을에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제실이었는데, 저희 전시회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고, 전시회가 끝나고 바로 허물어졌습니다. 아주 저희 마을 사람들에겐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마을 아카이브를 이제 기록하는 방법들은 저희는 좀 다양한 도구들을 좀 만나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로잉으로 해서 재개발 과정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책으로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의 어르신들과 같이 또 마을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과 그림으로 그림 일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서 뜻하지 않게 만화책도 한 권 저희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돈자님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도 나오게 되었고요. 18년, 19년도에 주민센터랑 같이 저희가 기록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이 기록이 왜 중요한지를 그때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모으고 주민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셨고, 그래서 SOC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방점으로 마을 기록관을 넣으셔서 며칠 전에 개관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3년간 작업을 해서 11월 5일 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도서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기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마을 기록관이라는 것이 개관을 했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마을의 이야기를 담지?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어떻게 마을 기록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을 기록 TF팀을 꾸리게 되었고, 이 팀에는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기록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제가 1년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었어요. 사업을 받아서 연구해서 연구 보고서를 이번에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이 생겨서 이제 기록관이 첫 프로젝트로 했던 것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이름 짓기 워크숍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기스도 내면서 되게 재미있게 이제 아이들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는 장면들인데, 다음에 자료가 필요하면 공유 드릴게요. 이름 짓기 워크숍을 저희 기록관, 이제 개관 전시 전인데, 기록관을 한명초등학교 6학년 4반 아이들과 첫 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마을에 있는 초, 중고 아이들과 같이 이 기록관의 이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면서 기록이 뭔지, 기록관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바쁜 일이 끝나면 저희가 인근의 고등학교까지 찾아가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록관이나 기록을 통해서 내년에는 학교와 좀 연계해서 기록 도구들을 전문 예술가들과 좀 협업해서 도구를 좀 만들어낼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좀 쉽게 마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확장해 나갈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록관 하고 아이들이 베란다 나갔는데 요 뒤에가 저희 재개발이 된 거예요. 이 현장을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록관은 이제 이름 짓기 워크숍에 아이들이 막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그래서 1등이 11월 말에 이제 마을에서 뽑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저희 마을에 있는 마을 기록관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게 될 것 같고요. 개관 전시하면서 저희가 마을에 준비했던 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마을과 이름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마을 기록을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있고요. 그래서 개관 전시의 한 부분에 이런 이제 장치들을 해두었어요. 나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 새겨진 물건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있어서 내년의 기록도 좀 기대가 되는 중입니다. 숨가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공유해둔 PT를 보시거나 조금 더 궁금해지시는 것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록관에 지금 개관 전시를 이제 따끈따끈하게 하고 있어서 시간이 되시면 놀러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마을교육공제 포럼 대표 김봉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천은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 아키비스트를 이제 모집을 했고, 아카이브를 진행하는 교육을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학교 아카이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아카이브 진행했던 제가 진행했던 그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거 진행하기에 앞서서 인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조금 건너뛰는 부분도 분명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 주시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요, 마을교육 지원단이 생기기 전과 생기기 후가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지금 여기 계신 전문가님께서는 단장님이셨어요. 저희 인천시 교육청 마을교육 지원단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때 이제 계획하에 진행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처음 인천에서 이제 마을교육 아카이브라는 것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되게 생소한 말이었어요. 활동가들도 생소했고, 선생님들도 되게 생소해했고, 그래서 요 공고문이 나갔을 때부터 되게 가장 많은 질문들이 왔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도 일단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거의 이제 맨 마지막에는 총 20명 정도 남았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듣는 동안에도 많이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총 아카이브를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1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모집할 때는 선생님들, 뭐 사서, 활동가, 학부모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잘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한 게 가장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 지나고 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 진행할 때 인천에도 이제 되게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은 아니어서 전문가님 서울까지 가셔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쭉 받고 있었던 국립미술박물관 학예사님 안정현 학예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때 가장 되게 좋았던 거는 이 학예사님과 지금 전문가님 그때는 전문가님과 또 이제 장학사님 그때 박강호 장학사님이 이제 담당을 맡으셨었는데 이렇게 세 분이 지원을 저희가 교육받는 동안에 계속 함께 나와 주셔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같이 받고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계기가 됐고요. 저희는 이제 기초 교양 과정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모의 실습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모의 실습을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의 모의 실습도 병행을 하고 12월에 이제 결과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받은 아키비스트 교육 과정이었어요. 인천에서. 보시면 10회차도 사실은 짧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10회로 최대한 맞추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되게 처음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모집을 할 때는 마을 학교 아카이브로 지정을 해놓고 모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이제 참여하실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원래는 하는 걸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카이브를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는 이제 결정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실 분과 이제 마을학교 아카이브를 할 분들이 이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마을학교를 아카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천에는 71개의 마을 학교가 있었어요. 2020년도 당시에. 그 중에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 이제 마을 학교에 다 전화를 일일이 걸으셔서 이제 참여가 가능한 분,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이제 마을 학교를 다 전화 통지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아키비스트 교육을 다 받은 분들에게 이제 주시면서 2인 1조로 저희는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이걸 처음에 하는 과정부터 교육청에서 정해놓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 다 모아놓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몇 명이서 갈 건지 혼자 할 건지 어디를 갈 건지를 저희가 정해놓고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집 가까운 분들을 가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흥미 있는 꼭 보고 싶었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다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는 남동구인데 그 외의 지역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 그리고 이제 계양구 이쪽을 갔습니다. 남동구는 한 개를 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가 2인 1조로 가다 보니까 함께 갔던 분들이 주와 보조로 갔어요. 그 역할을 나눴던 이유는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인터뷰가 있어야 되고, 이제 기록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사진을 찍어주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그렇게 갔는데, 해보고 나니까 느낀 게 뭐였냐면, 갔던 곳이 다 같은 분이랑 갔던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맞고, 또 이제 가고 싶은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섞여서 갔는데, 저는 이 세 군데를 다 다른 분이랑 갔던 것 같아요. 두 군데는 한 분이랑 가고, 예. 그런데
마음이 맞는 분이 계시고 마음이 조금 이제 제대로 교육을 계속 같이 함께 들었던 분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분들이 있으셔서 그게 사전에 조율을 되게 잘 해야겠다. 저희 이거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첫 번째 갔던 이제 아카이브, 지금부터 이제 아카이브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갈산 나빌레라는 곳이에요. 주소지로는 부평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갈산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이 마을학교 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받았어요. 사전에 마을학교 계획서를 받고, 이 마을학교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저희도 공부를 하고 이제 마을 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산 나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예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생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음악 교실로 하고 이제 갔는데 여기는 처음에 갈 때부터 많이 힘들었어요. 이 대표님 이게 갈산동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를 이제 도서관 사서님이랑 같이 갔는데. 시간이 너무 맞지가 않았어요. 시간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약속을 다 잡아놓으시고 다른 데를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이제 장소도 옮겨가면서 한 3번 옮겼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서 우여곡절 끝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공간은 이제 음악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하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내요. 그래서 되게 좋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봤더니 이분들에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갈산동에는 나빌레나가 있지만 원래는 처음에 시장은 이제 청천동에 청천극장이라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천극장은 2012년도에 그 세계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민단체 분들과 같이 공간을 같이 공유공간으로 쓰고 계셨대요. 그러던 중 그 구성원들 안에서 이제 그 당시에 동서식품 노동자분들이 이제 사내 밴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산업 밴드가 회사에서 이제 거부당해서 막 동네를 찾고 있던 중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유공간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지하로 이제 바꾸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자기네들이 일주일에 2번 사용하고 주 5일은 마을에다가 공간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걸 청천극장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밴드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대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악기랑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지하에다가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져 있던 그 활동가분들이 이걸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아이들과 악기를 다뤄보고 싶은데 다뤄볼 수 있는 분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수소문을 해봤더니 동네에 예전에 밴드를 했던 분이 계시더래요. 김명수 씨라고 1980년에 이제 MBC 음악 프로그램에서 영일랩은 기타 반주자로 활동했던 분이 그 동네에 살고 계셔가지고 이 분에게 이제 어떻게 무료로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해줄 수 없겠냐라고 이제 부탁을 이제 드렸고 이분이 흔쾌히 이제 허락을 주셔가지고 기타로 처음 시작을 하고 중간에 이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합류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천극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인은 갈산동 주민이래요. 그래서 또 본인이 이제 갈산초를 나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왜 남의 동네 가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안 하고 남의 동네에 가서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고 싶으면 건물을 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갈산초 동문 중에 집이 있는데 지하가 이제 무료로 지하로 내줄 수 있겠다. 보증금은 안 내고 이제 월세만 내라 니들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정말 이제 동문들이 가져왔대요. 이 공간을.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운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제 공간은 갖고 왔는데 지하다 보니까 이제 손을 되게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인천문화재단에서 공간 사업
이제 행사를 했었대요. 아니, 그 공모를 했었대요. 소음급 사업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제대로 된 공간의 형태를, 지금의 공간 형태를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공간은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함께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요즘, 그러니까 2020년 이 당시에 이제 인천에서 골프천 축제에 이제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아카이브를 하면서 설문지가 이제 공통 설문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중에 마을 학교가 터한 지역의 특성과 현안. 왜냐하면 마을 학교는 왜 그 마을 학교가 그곳에 있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 마을에서 하필이면 그걸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이제 물었을 때 이 지역에서 왜 했냐 그랬더니 환경이 되게 갈산동이 열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실용음악학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음악을 배울 기회가 아이들이 없대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게 생긴다고 해도 아이들을 그곳에 보낼 수 있는 가정의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에 이제 비용 청소년도 많고 그래서 그럼 차라리 본인들이 이제 여기다가 음악으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준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 학교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다 악기를 가르쳐주는 마을 강사들이 모여 있다고 하시고 지금 저와 인터뷰하셨던 대표님도 이제 그 강사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이 주안점을 둔 것은 악기를 가르쳐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긴 했는데 학원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합주의 방식으로 본인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굳이 이제 합주로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경적 열악함도 있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이제 자존감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합주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약속도 지키게 하고 사회성을 함께 기르게 해주기 위해서 합주로 이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갈산 나빌레는 이제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MOU를 맺고 있대요. 이 MOU를 맺으면서 어떻게 이제 MOU를 맺어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시냐 가서 이제 음악을 해주는 거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원하면 가서 자기네가 이제 밴드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MOU보다는 학교에다가 꼭 이제 악기를 배우고 싶거나 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추천으로 1년에 이제 몇 명씩 받아서 이제 무료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을학교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중학교까지 되어 있길래 여쭤봤어요. 왜 초등학교 저학년 할 수가 없는지를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손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악기를 잡으려면 손이 너무 작으면 기타도 잡을 수 없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제한을 뒀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되게 빠르대요. 습득력이 되게 빨라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9학년 아이들을 이제 했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제한을 둬서 이제 막 그때가 적기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학교 가면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이분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내내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점이 좀 좋냐, 아이들이 이제 이 밴드를 하면 어떤 게 아이들에게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무대에 서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발표력이 떨어진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이제 와서 많이들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마을학교 운영에서 겪었던 이제 어려움을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분은 초지일관 예산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만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일 가장 먼저 했던 마을학교 아카이브에서 혼란을 많이 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은 일단 마을학교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부사업인지 알고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혁신교육지가 뭔지도 잘 모르고 계셨고, 마을교육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계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받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이제 구청으로 들어가셨대요. 발령을 받아서 구청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하필이면 이제 혁신교육지구 담당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이 있으니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그냥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네네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힘드세요 이러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예산은 꼭 빼놓지 않고 말씀을 주셨어요. 덧붙여서. 그래서 저를 많이 저희 활동가들을 혼란에 조금 빠뜨리게 했던 분이시고요. 또 이제 운영하면서 없던 어려움 중에 이제 예산 부분 외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을학교 본인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가지고 정말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정말 아이들이 많이 달라진대요. 표현하는 능력도 그렇고.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이제 조금 공부 좀 하려 그러면 그냥 나가버린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제 중사위권이 아닌 아이들만 많이 남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꼭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 그만해야 된다. 이제 공부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러 가면 이제 아이의 성적이 이렇게 중상위권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건 안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그냥 거쳐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의 잠시 아이들이 즐기는 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금 어렵다, 힘들다는 걸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여기가 이제 갈산동인데, 여기 부평권역이에요. 부평권역인데, 부평권역 중에 갈산동은 저 끝에 있대요. 그런데 이 마을학교를 하기 위해서 부평 십정동에서까지 이제 아이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올 때 너무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5분이나 10분 거리에 두 정거장의 거리에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 마을 학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는 걸 보고서 요걸 하길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갈산 나빌레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으셨고, 또 저희도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마을학교 그 당시에는 마을학교를 아카이브하러 왔더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조금 불편하다라는 마음이 더 컸었어요. 예산 부분이 대화하는 중에 예산 부분이 더 많이 컸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선생님들 만나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데 마을학교가 원래는 이 당시에는 저도 마을학교를 되게 잘하는 곳,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에 정말 하시려는 분들이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두 번째는요, 제가 30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천천히 말하는 것 같죠.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마그라글 도서관이요. 여기는 남동구 소재에 있고요. 대상은 놀이예요. 초등학생이고 교육 분야가 이제 여기 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을 때 여기가 이제 마그라글 도서관의 전경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시고요. 네, 공간은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여성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의 보증금은 여성회라는 곳에서 보증금을 대줬고요. 월세는 이제 회원들의 회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 시작은 여성들이 회원들로 시작이 됐는데 이 안에 공간은 내부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 밖에도 이렇게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마을 도서관이라 써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이 안에 내부를 다 리모델링을 해주셔서 함께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보시면 이렇게 안에도 밖에도 저희 이마트가 커다랗게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은 도서관, 이 안에는 작은 도서관이고요. 여기는 지역의 특성은 여기는 시장 안에 있어요. 만수동의 남동구의 창대시장이라는 안에 시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시장 주변으로 크고 작은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 근데 이 임대 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대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등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되게 열악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고인들이 여기서 터를 잡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마을학교의 특징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마을학교의 계획서만을 보고, 여기는 이런 걸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었고, 원래는 구성원들은 성교육 강사, 인권 강사,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제 그렇게 주로 강사를 나가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작은 도서관 안에서 이제 이 놀이를 이번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2020년도 그 당시에. 그래서 놀이로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넣은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학년만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학년은 이제 너무 시시한다고. 그래서 이제 고학년에 대해 만약에 놀이를 계속 하려면 고학년에 대한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는 놀이보다는 주변에 놀이를 하게 된 계기가 주변에 이제 크고 작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놀이터들은 되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 작은 도서관 안은 굉장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하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주변에 놀이터가 많아서 그 놀이터에 이제 활동가분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활동가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올해 그 당시에는 외부 강사를 다 썼다고 하시고요.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2020년도부터 이제 저희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이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집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었다고 이제 여긴 이야기하고요. 특이하게 앞서 했던 가스산 나빌레도 이제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힘든 부분에서 홍보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제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회원이 확보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제 코로나로 단지 모이지 못한 게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보람된 일은 아이들이 자기들 안에서 즐겁게 웃고 소심했던 친구들도 이제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되게 보람되고 뿌듯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청청 프로젝트 연구소예요. 저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음악하는 곳, 두 번째는 이제 놀이하는 곳,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사실 저는 이제 교육 분야를 보고 이 곳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명이 청소년 경제, 모의 창업, 내빅맵, 나도 CEO였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었습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먹을 것도 되게 많고요. 되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안에.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고요. 네. 이 공간은 임대예요. 그리고 월세라고 하고요.
2016년 12월에 사회복지사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마을에 청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작게 2010년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올해는 영종도까지 가셔서 마을 학교를 이제 여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안에 사진이에요. 저도 되게 잘 아시는, 대표님 잘 아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왼쪽에 자원봉사 단체 역량 강화 연수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안에는 아이들 공간 돌봄을 하거나 교육하는 게 줄을 이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커지면서 구청 사업, 시사업, 교육청 사업, 각종 사업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여기 걸려 있었어요. 왼쪽에 사진이. 자원봉사 단체 연수.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게 제 눈에는 불편해 보이기도 했었어요. 아이들의 공간인데, 아이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 무슨 연수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되게 분주했던 게 더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여기가 이제 자원봉사 단체들의 교육도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오고 가면서 보면서 이 마을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네, 이 마을 학교가 터운 지역의 특성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인터뷰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기 인터뷰할 때는 마을 학교를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아니라 마을 학교 실제 운영한 분들을 원래 다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계속. 왜냐면 하나를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아는 사람은 A, 또 이 질문에 대해 아는 사람은 B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발생하나 봤더니 여기에 이제 모인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나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런 분들이 다 섞여서 파트를 나눠서 이제 업무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랑 인터뷰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어떠냐, 지역의 특성을 물었을 때 저희랑 인터뷰하신 분들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동네는 여기서 계셔보니, 그러니까 2년 정도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저희랑 인터뷰한 분들이. 그래서 이 주변의 현황이 어떠냐라고 여쭤봤을 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갑자기 긴급 돌봄, 일주 단위 돌봄, 이거 괜찮았네요. 네. 단위 돌봄, 한 달 단위 돌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은 걸, 알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을 학교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은 이렇게 마을 활동가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들,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들이 주를 이뤘고요.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나도 CEO,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면서 주안점을 둔 게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 마을에서 재미있는 것에 주안점을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였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대상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1기를 초등학생인데 4학년에서 6학년을 진행을 했고 2기는 이제 중학생을 진행을 했는데 초등학교생들은 이제 의도대로 되게 잘 따라줬대요.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서대로 했는데 중학생들은 부인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대요. 나이 들어야 되는 거를 잘 듣는 거고. 네. 그래서 중학생들이 프로그램 정해놓고 이걸 해라 했더니 자기들은 싫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 따라주지 않고 낙서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들 그러면 낙서 쓴 거는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보여줄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보여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 이 선생님들께서 너희들 이 낙서를 보여줄 수 있다면 너희들의 이 낙서한 것들을 책으로 한번 엮어서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주셨고 아이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개할 수 있는 낙서들을만 모아서 이제 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책을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한다고 이제 판매도 할 거라고 이제 부인들이 이제
계획서와 달리 갑자기 출판업으로 마을학교 이기는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학교 운영하면서 겪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모집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방과 후 시간과 겹치기도 했고, 무료이다 보니 학부모들이 자꾸 이제 밀리는 거래요. 등한시되고 학원을 먼저 보내고, 뭘 하려고 하면 이제 안 와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여긴다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당연하다시피 하는 이런 마인드? 이런 부분, 그들이 보기에는 선입견이죠. 자기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마을에서 그냥 아이들이 잠깐 시간을 보내고, 거쳐가는 곳이라는 이런 인식이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추홀구는, 여기가 미추홀이거든요. 저희 미추홀구는 가장 먼저 혁신교육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여기 말고 다른 마을 학교들과 이제 소통을 했을 때도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의아해 했는데, 그래도 2020년 이 당시는 그래도 학교에 이제 내보내주고, 공문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나마 많이 나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1기, 2기를 나눠서 하다 보니 1기 때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2기 때는 이제 아이들이 없는 이런 걸 겪었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람된 일, 이분들은 길 가다가 아이들이 마을학교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막 알아봐주고 자기들한테 인사해주고 할 때, 자기가 이 동네 살고 있지 않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이제 마을 선생님으로 기억해주고, 그냥 짧은 시간, 긴 시간 함께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보람됐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사례 3개를 준비한 거고요. 제가 마을교육공동체 아카이브를 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아카이브가 성공하려면, 네, 일단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민간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업무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상반기 때는, 이 마을학교 진행할 때 상반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현 학예사님, 그 다음에 김태정 전문가님, 그리고 박강원 장학사님께서 붙어서 이제 계속 저희들과 소통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 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 새로운 장학사님이 오셨었어요. 담당 업무를 그분이 맡았는데, 그때는 소통을 하지 않고 거의 통보 방식이었어요. 그게 되게 조금 저희가 불편했던 거였고,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아카이브를 정말 성공하려면 인간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정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배치돼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카이브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카이브를 최소한 3번 이상 나가요.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려면 최소한 3번 이상 이제 가게 되는데, 활동가분들이 본인들의 시간을 내고 그분들이 이제 다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하고 인터뷰 다 전사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이 이제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는 또 이제 미니 활동을 간섭하지 말고 지원하고 응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전에 말한 것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활동가들이 이제 마을 학교마다 상황과 저희들이 가서 만나는 이제 여건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져 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하려는 경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 본인들이 현장에 좀 와보던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현장을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카이브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마을교육공동체 아카이브는 정말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활동하면서. 이유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다 보니 저희는 요거를 계속 같이 이제 활동가분들이 나가야 되는 아키비스트들끼리도 이걸 계속 설명해주고 본인들이 이해가 없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오시는 분들도 발생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사전조사, 이건 앞전에 말했듯이 사전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도 3회 이상. 그리고 이제 2인 1조가 사실은 가장 좋다고 느껴졌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인터뷰를 계속 해야 되고 그걸 적고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저는 이 인터뷰 할 때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갈산 나벨레 갔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사수분이랑 같이 갔어요. 사수분이랑 같이 갔는데 아니 이분이 이제 사업을 이제 막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본인이 자기네 사업을 같이 하자고 갑자기 인터뷰 도중에 자기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차 빼러 가야 된다고 사라져버리고 차 댈 데 없다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남자분이셨거든요, 인터뷰하는 대상이. 그래서 저랑 둘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는데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조율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최종 보고서를 했었는데 이제 로열호텔에서 저희 인천의 로열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워크숍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도. 그래서 그 발표회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되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는 다른 일정에서 참여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처음과 끝을 계속 밀착 지원해서 해주는 바람에 저희는 되게 좋은 경험을 되게 힘들지만 저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힘들지만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번 이 계기로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는 걸 현장을 나가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도 시간이 되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